안녕하십니까. 에어로마스터 담양항공 박규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익기와 저익기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의 비행 경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 캐나다 BC주의 비행학교에서 첫 비행을 시작해서 현재 28년간 총 34가지의 항공기를 운영해봤고 총 16,000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배우려고 하거나 나만의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체 외형이죠. 날개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단순한 차이가 실제 비행과 운영, 심지어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안전 그리고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고익기와 저익기의 차이점에 관해 제가 준비한 10가지 비교 항목을 토대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기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꾸자꾸 듣다 보면 늘어나는 항공 지식. 첫 번째, 외관 형태 및 기본 설계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고익기 형태의 경량항공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교육용으로 빙고나 사바나 SR 기종으로 기초 비행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익기는 빙고나 사바나 SR 외에도 좋은 비행 특성을 가진 다양한 항공기가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익기라 하더라도 기본 비행 성능이 기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항 속도의 차이, 그리고 이착륙 거리의 차이, 그리고 활공 각의 차이, 기동성의 차이 등이 있겠습니다. 같은 고익형 날개를 가진 고익기라 하더라도 기종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오늘 설명드릴 고익기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저희가 현재 초등교육용으로 사용 중인 비행기이기도 하지만 고익기의 특장점을 두루 갖춘 빙고와 사바나 SR 기종의 성능과 특성을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바나 같은 고익기는 날개가 동체 위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익기는 실용성과 거친 환경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스트로크, 즉 충격을 흡수하는 가동 범위가 훨씬 좋고 타이어 직경도 훨씬 큰 오버사이즈의 타이어도 사용자가 원한다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SUV 또는 오프로드를 타느냐 아니면 스포츠 세단 또는 스포츠카를 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익기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해서 매끈하게 잘 빠진 스포츠카 같은 설계를 지향하죠. 그렇다 보니 순항속도 성능의 관점에서만 보면 저익기가 공기저항 계수가 적어 속도가 대체로 빠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다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대륙에서는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빠른 항공기가 쉽게 착륙할 수 있는 긴 활주로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다릅니다. 국내에선 여객기가 착륙하는 공항을 제외하고는 비행 속도와 착륙 속도가 빠른 저익기가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많지 않습니다. 국내 경량 항공기가 내릴 수 있는 이착륙장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300m에서 400m입니다. 참고로 저희 담양 이착륙장은 350m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경량 이착륙장이 초보 저익기 조종사가 편하게 착륙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종 숙련도가 높은 저익기 조종사가 내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대부분 경량 항공기를 교육하는 교관들이 초보자 교육용으로 고익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익기의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멋있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을 또는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날개가 동체 중간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고 투명한 캐노피가 조종석을 덮고 있는 전투기 형태의 항공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일반인이 타보거나 소유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 보니
소유할 수 없다면 더욱더 갖고 싶어지는 심리처럼 전투기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형태의 저익기를 타보고 싶거나 소유해보고 싶어지죠. 어떤 항공기 타입이든 그것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활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체험 비행은 어떤 타입의 항공기로 하더라도 좋겠지만 교육의 목적이나 항공기를 구매할 목적이라면 이 두 가지 타입의 항공기가 어떻게 다른지는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감각과 실력, 그리고 비행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총 비행 경력, 그리고 국내 비행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어떤 타입의 항공기가 본인에게 잘 맞을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행 특성과 안정성입니다. 전문 용어로 추 효과라고 하는데요. 시계추가 기울어져도 다시 가운데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죠. 고익기는 무게중심이 날개 아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려도 스스로 수평을 잡으려는 복원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조종 감각이 아주 부드럽고 관대합니다. 반면 저익기는 반응이 즉각적이고 민감합니다. 고급 조종사를 위한 빠른 액션을 취하기에 상당히 유리하죠. 조종사가 입력하는 대로 바로바로 움직여줍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초보자에게는 그만큼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비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구익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세 번째, 이착륙 난이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착륙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빈곤한 사바나 SR 같은 고익기는 잘 설계된 날개 덕분에 매우 느린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륙됩니다. 이륙거리가 굉장히 짧고 착륙거리 또한 30에서 50m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착륙을 위해 활주로로 접근 시에 활주로가 길든 짧던 초보자들이 쉽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착륙 시에 조종사가 느끼기에 활주로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것과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느낌은 조종사의 긴장감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저익기의 경우는 착륙할 때 지면 효과를 심하게 받습니다. 날개가 지면에 가깝다 보니 공기가 날개 밑에서 쿠션과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해서 기체가 가라앉지 않고 붕 떠가는 플로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속도 유지를 못하거나 활주로로 접근하면서 내려가는 활공각을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초보 조종사의 경우라면 항공기가 활주로 끝까지 밀려나면서 착지 지점을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착륙 난이도를 고익기보다 저익기에서 훨씬 높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초보 훈련생 대 경력자의 운용. 실제로 비행 훈련을 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빙고 사바나와 같은 고익기는 실속 회복이 매우 용이하고요. 사실은 실속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면 쪽 시야가 트여 있고 전방 활주로 쪽이 잘 보여서 착륙 타이밍 잡기가 쉽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교육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고익기는 시간당 교육 비용 자체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 쉬운 타입이라 빠른 시간 내에 수료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교육비가 아주 경제적이죠. 반면 저익기는 시간당 교육비도 다소 높고 수료까지 고익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총 지출되는 교육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어보자면 고익기로 교육받던 저익기로 교육받던 취득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은 동일한 똑같은 자격증입니다. 교육 기종이 자격증에 따로 명시가 되지 않고 운영 범위를 경량항공기로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교육생 입장에서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배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정비성입니다. 이제 정비와 활주로 환경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익기는 타이어 점검 및 교환할 때 타이어 근처에서 간이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서 작업을 해도 될 정도로 지면과 날개와의 거리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날개 하부면을 점검할 때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면 날개 아랫면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끼는 날개가 너무 낮아서 날개 하부 점검이나 타이어, 브레이크 등을 점검할 때 소유자 또는 정비사가 바닥에 누워서 기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끼를 오랫동안 소유해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조종석 전방 아래쪽에 있는 러더 페달이나 페달에 붙어 있는 브레이크 또는 계기판 아래쪽 배선들을 점검을 해야 할 경우에 작업자의 자세가 상당히 힘든 모양새가 됩니다. 오랜 시간 저희끼를 운영해보니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6번째, 비포장 운용입니다. 비포장 활주로에서의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모든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비포장 활주로입니다. 잔디 또는 석분을 깔아놓은 활주로지요. 비포장 활주로에서 저희끼로 이륙을 할 때면 프로펠러 후르에 함께 날아오른 자잘한 돌들이 날개 밑이나 플랩 그리고 이제 꼬리 날개 수평 안정판의 전방에 부딪혀서 항공기 외피에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바나 같은 고익기는 주날개와 꼬리 날개의 높이가 둘 다 모두 높이 있고 오버사이즈의 큰 타이어도 장착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그런 걱정 없이 큰 자갈이 있는 거칠고 험준한 노면을 달려 이륙하고 착륙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상시 급하게 하천변이나 공터에 착륙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항공기를 이륙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국내 여권에는 고익기가 유리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7번째, 전방 시야와 조종 환경입니다. 저희끼는 매끈해서 보기에도 참 멋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4월 중순에서 9월 말 정도까지가 되겠는데요. 이건 정말 현실입니다. 고익기는 위에 있는 날개가 지붕 역할을 해서 강렬한 태양광과 자외선을 막아주지만 저희끼는 태양광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한여름에 조종사가 더위를 먹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부가 시커멓게 타는 것도 감수해야 하죠. 그래서 항상 야구 모자 같은 캡 모자를 쓰고 선크림도 철저하게 발라야 하고 자외선 차단 마스크로 얼굴과 목 주변을 추가로 보호해야 하고 팔토시와 장갑을 착용해야 하는 등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끼는 좌우로 넓게 시야를 가리는 날개 면적이 있어서 지면 관측에 제한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철탑과 전선이 많은 지형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에 다소 불리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소를 늘 품고 있는 셈이죠. 8번째, 전복 시 탈출 용이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보 조종사의 경우 이착륙 도중 조종 미숙으로 인해 앞바퀴가 부러지는 상황이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가 있는데 항공기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앞바퀴가 부러진다면 기체는 그대로 덤블링 하듯이 전복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때 고익기는 날개가 머리 위에 있어서 조종석 공간 자체가 사각형 박스 형태의 구조물 역할을 해주며 조종사의 생존 공간을 확실히 보호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끼는 날개와 동체 옆부분만 보강이 되어 있을 뿐 위쪽은 약한 재질의 캐노피가 전부입니다. 뒤집어지면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뒤집히면 문이 지면에 딱 달라붙어서 탈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경비행기 사고 중에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저익기의 사고에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익기의 경우는 사망사고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고익기를 선택한다면 확실히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겠죠. 9번째, 유지 보수비와 초기 비용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끼는 부품값 자체가 고가입니다. 특히 저희끼 특유의 넓은 캐노피, 이 캐노피가 한번 손상이 되면 수리비가 10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부주의로 인한 스크래치, 작은 균열, 파손에도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사바나 SR 같은 고익기는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해서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조종석 전방 투명창을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승객 탑승 시 날개 손상 부분입니다. 저희끼는 탑승자가 항공기 날개 위를 밟고 타야 하는데 승객이 딱딱한 밑창의 구두라도 신고 탄다면 날개 표면에 얇은 알루미늄 판재에 페임 자국이나 찌그러짐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중한 내 비행기가 손상될까봐 항공기에 탈 때마다 걱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날개가 아주 낮게 위치하다 보니 미리 손님들께 주의를 주지 않으면 항공기 날개에 걸터 앉아 사진을 찍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항공기의 날개 표면이 아주 단단한 재질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고익기는 그냥 자동차 타듯이 지면에서 편하게 타면 됩니다. 기체 관리 스트레스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외선 걱정 없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비행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빙고나 사바나 계열의 고익기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지상의 간지와 민감한 기동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익기를 선택하시되 그 항공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긴 비행 훈련을 받아야 하며 항공기 관리를 위한 노력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비싼 저익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먼저 빙고, 사바나 SR 같은 고익기로 기본 비행수를 익히고 쉽고 빠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따고 나서 숙련도가 생긴 뒤에 저익기를 추가로 교육을 받으신다면 처음부터 저익기로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익기와 저익기 두 가지 기종의 기능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리하게 조종사가 되는 길입니다. 청소년 또는 우리 자녀들이 쉽게 직업조종사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